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 또 산티아고 얘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화면이 좀 바뀌었죠? 원래 그 전까지는 노트를 꺼내놓고 저 이제 적으면서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태블릿 녹음기를 켜고서 왔습니다. 일단 저번에 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마이크가 고장이 난 건지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고장이 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결국 새 거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게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마이크를 사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야 되겠다. 또 이게 가격이 마냥 저렴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괜히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 있는 것만 바꾸고 싶은데 괜히 바꿨다가 이제 이 모든 장비를 바꾸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저번 주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업로드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 소리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녹음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녹음이 깔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기대를 걸어보고 태블릿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또 제가 핸드폰이 갤럭시 S 막 이런 게 아니라 보급형 핸드폰이에요. A90이라서 괜히 일단 장비 탓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태블릿은 갤럭시 S 탭이니까, 갤럭시 탭이니까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서 한번 태블릿으로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새 또 날씨가 엄청 덥다가 그리고 또 엄청 습하다가 오늘 비가 엄청 많이 또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약간 냉방병 걸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막 두통도 조금 있었고 금세 몸이 피로해지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오늘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제까지는 되게 해가 쨍쨍하고 습하고 해서 더웠는데 오늘은 또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또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날씨가 또 변화무쌍하다. 또 이 비가 오늘 잠깐 오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온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가지고 계속 또 괜시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야 될 일들은 분명 있는데 비가 오면은 또 빗소리 너무 좋고 비 오는 날씨 너무 좋은데 제 약속이 없을 때는 참 좋고 약속이 있으면 참 별로인 그런 날씨가 비 오는 날씨입니다. 그래도 여름이니까 당연히 비가 오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보내야겠죠. 오늘은 그럼 이제 또 산티아고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팔라스테 레이까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한국인 순례자분도 만나고 이제 가는 길에 이탈리아 순례자분도 만나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팔라스테 레이에서 아르수아까지 가는 날이에요. 거리가 거의 한 30km 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일찍 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걸었던 순례길 중에서 가장 늦은 시간에 출발을 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한 6시쯤에 일어나긴 했거든요. 이게 며칠 동안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전날에 일찍 자서 그런지는 몰라도 6시만 되면 이제 몸이 깨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몸이 깨는 게 아니라 그냥 잠에서 깨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잠에서 깼는데 불구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유난히.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니까 7시쯤 됐더라고요. 7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밖에가 되게 밝았어요. 완전 대낮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이 많이 터있는 상태로 하루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례길 걸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애초에 스페인 와서 처음으로 아침밥을 먹은 날이기도 해요. 간단하게 씻고 이제 내려갔는데 제가 묵었던 알베르게 1층에 빵집이 있었잖아요. 그 빵집이 또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제 또 들어가서 간단하게 빵이랑 오렌지 주스 또 주문을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이제 아침으로는 이제 전날에는 그거를 먹었잖아요. 잠봉베르를 먹었는데 이제 오늘은 토스트를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오렌지 주스를 먹었는데 전날에 그 한국인 순례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신 메뉴였단 말이에요. 이게 먹어봤냐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 오렌지 주스가 너무 맛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처럼 뭔가 퓨레 같은 거를 섞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하면은 바로 생 오렌지를 꺼내가지고 갈아줍니다. 그 보는 앞에서. 손으로 가는 곳도 분명 있고 기계로 가는 곳도 있는데 제가 먹었던 데는 다 기계로 가는 데긴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엄청난 미식가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손으로 가나 그거 기계로 가나 그 차이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오렌지를 직접 갈아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오렌지의 맛에 따른 편차가 조금 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순례길을 걸으면서 먹었던 오렌지 주스는 전부 맛있었습니다. 그 오렌지 주스랑 토스트랑 같이 해서 먹었고,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인 순례자분이 일찍으로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면서 되게 아이고 잘한다 라는 이제 말투로, 그런 뉘앙스로 밥 꼭 먹고 출발하라고, 꼭 잘 챙겨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게 또 외국에 와서 만났던 첫 한국인 분이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되게 한국식 인사잖아요. 밥을 챙겨주는 것은 한국식 인사다 보니까 또 괜시리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겠다고 또 말씀드리고 맛있게 먹고 이제 길을 나서면서 또 인사를 드리면서 출발을 했죠. 이게 날씨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순례길을 걸은 지 이제 3일째이긴 하지만 3일차 중에서 가장 늦은 시간에 출발을 했던 거다 보니까 애초에 늦게 일어난 데다가 밥도 먹었다 보니 한 8시 정도에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8시 좀 넘어서 이제 그 전까지는 6시, 6시 반에 출발하다가 그 시간에 출발하니까 이제 완전 밝은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생경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어둠에 대한 걱정이다, 어둠으로부터 파생되는 그런 걱정들을 하진 않아도 됐어가지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애초에 좀 밝아진 시간대에 출발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시작부터 순례자분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걷고 계신 순례자분들을 좀 만났었고, 그래서 아침부터 좀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아침밥을 먹고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좀 힘있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뭐 전날에 비해서 어떤 좁은 길이나 그런 게 많지도 않았고, 물론 이제 해가 좀 쨍쨍한 그런 곳도 있었지만 거의 이제 숲길이다 보니까 좀 그늘진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날씨도 굉장히 좋은 시기에 순례길을 걸었고, 거기에 나무도 울창하게, 그늘이 울창하게 있는 곳에서 걷다 보니까 또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있게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금방 지치지 않는 느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왠지 오늘은 조금 즐거운 하루가 될 것만 같아 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불구하고 좀 가면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어디 아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날이나 전전날보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좀 오래 잤고 아침밥도 먹었고, 그리고 또 밝은 시간대에 출발을 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좀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그날따라 메고 있는 짐이 좀 더 무거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 중에 몇 개를 잃어버렸거든요. 뭐 중요한 물건은 아니었어요. 뭐 스포츠 타월이라던가 뭐 그런 물건들을 몇 가지를 잃어버렸었는데, 아마 길 가다가 떨어뜨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왠지 전날보다 좀 무거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무리하지 않게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날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진창이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길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걷는데 내리막길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평지도 어쩌다 한번 나오고 계속 오르막길에 오르막길만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오르막길들이 있기는 했어요. 저도 이제 산을 타고 다녔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상했어요. 원래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은 금방 좀 긴 평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좀 긴 평지를 넘어서서 내리막길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내리막길이 하나도 안 나오고 오르막길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따라 유난히 몸이 되게 무겁고 컨디션이 좀 금방 지치는 때였는데 거기에 오르막길만 끝없이 나오니까 이거는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래 걸을 때 그렇게 금방 힘들 것 같으면 뭐 괜히 앞을 본다거나 뭘 하는 게 아니라 기억나지도 않을 생각들을 흘려가면서 발끝을 보고 걸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끝만 보고서 계속 걸어갔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빠진 채 계속 걸어갔어요. 오늘 걸었던 거는 전이랑은 다르게 주변의 풍경을 하나도 보지 않고 지나갔었습니다. 이게 주변 풍경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몸에 부하가 조금 오더라고요. 뭐 몸에 부한지 마음에 부한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힘듦이 찾아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냥 발끝만 보고 계속 걸어가니까 어쩌다 그냥 한번 길 보려고 고개 몇 번 들고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어느새 멜리데 마을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이제 멜리데 마을이라고 하면은 팔라스테레이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아루사와까지 가는 길 중간보다 조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딱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제가 마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을에 벌써 도착을 해버린 거죠. 고개를 들어보니 벌써 멜리데에 도착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또 유난히 다른 날들이랑 다르게 좀 차와 사람이 좀 많이 보였던 날이거든요. 차도 많이 지나다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소음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드리드처럼 이런 대도시의 느낌은 아니었고 뭐랄까요, 이제 가평 같은데 이제 놀러 가면 볼 수 있는 시내 느낌? 그 시청 앞에라든지 이제 그런 곳에 좀 유동인구가 좀 있는 어떤 지방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좀 그런 곳이었어요, 멜리데는.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제가 첫 순례길, 그러니까 사리아에서 포르투마리까지 갔던 게 토요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포르투마린에서 팔라스테레에 갔던 게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걸었던 거는 월요일이었던 거죠. 이 말은 즉 사람들이 더 많이 활동하는 날에 제가 걸었던 거라 그래서 더 유동인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순례자가 많았던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을 자체, 동네 자체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였으니까요. 뭐 돌아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운영하는 가게도 더 많이 열려 있었고 월요일이어서 조금 사람이 많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도시의 초입 자체는 좀 조용했어가지고 그렇게 막 별 생각을 안 하고 갔는데 중심부로 가니까 조금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좀 활발한 기운이 돌고 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골목을 이렇게 지나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기 통유리인데 그 문이 창문처럼 이렇게 열리는 통유리인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 가게 안에서 어떤 아저씨 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뭐라고 이제 못 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문어를 한 마리를 이렇게 들어 보이시면서 이거 스페인 전통 요리인데 전부 전통 요리인지까지 보면 스페인 요리인데 먹고 가라 이랬는데 저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도망쳤죠. 저는 뿔포를 그렇게 먹고 싶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배도 안 고팠고 그래가지고 그 무엇보다 얼마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조금 걱정이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갔죠. 그렇게 이제 마을의 골목골목을 지나가지고 가다 보니까 금방 또 이제 마을 중앙에 성당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성당이 열려 있을까 해가지고 성당으로 가서 문을 열어봤는데 이번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 작은 마을이어서 열지 않았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긴 또 그 마을들, 그러니까 뭐 포르투마린이나 그런 곳보다는 좀 더 큰 마을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이 열려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성당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마을 주민분들 몇 분 계시고 이제 순례자분들 좀 계시고 했었는데, 이제 저는 가방을 조금 내려놓고 쉴 겸 가방을 내려놓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도 한번 드렸습니다. 또 남은 길 안전하게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문 쪽, 그러니까 문 바로 뒤에 있는 공간에서, 뒤쪽 공간에서 성당 어떤 그 동네 주민분 같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렇게 스페인어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영어랑 한국어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계속 스페인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근데 그 옆에 계신 순례자분께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 스페인 아주머니께 에스파뇰로 영어랑 한국어만 할 줄 안다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순례자분은 자리를 뜨셨는데, 그 얘기를 들은 그 할머니께서 뭔가 좀 탐탁치 않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좀 중얼중얼 거리시더라고요. 뭐라 하시더니 좀 잉글리시 막 이러시는데, 뭔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게 이렇게 순례길에 오는 사람들이 뭐 죄다 영어밖에 못한다, 뭐 다 오면 다 영어만 할 줄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좀 느껴졌었거든요. 이제 그냥 인사를 그냥 간단히 드리고, 되게 그냥 한국 사람 특성으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성당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썩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았어요. 뭐랄까, 뭔가 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나라 이제 어느 나라 여행을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나라 말은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좀 그거다.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를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너무 당연스럽게 영어를 쓰는 게 조금 그렇다. 어느 정도의 한국어는 공부를 하고 와야 되지 않느냐, 여행을 올 때. 저도 보고서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행자 입장이 돼 보니까 내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쓰이고 좀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벼운 마음으로 왔구나. 내가 이렇게 첫 해외여행 오는 거라고, 거기에 또 순례길을 걸으러 오는 거라고 하면서 용기를 냈다라는 그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이제 다 합리화하면서 온 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걷는 내내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랑 얘기가 잘 통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스페인 현지 사람들이랑 뭐 스페인어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 소통을 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필요한 걸 얻고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제 모습에 있어서 되게 내가 용기를 참 잘 냈고 잘 헤쳐나가고 잘 해내고 있구나라는 어떤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뭔가 맞닥뜨리고 나니까 괜히 거기에 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좀 부끄럽기도 했고, 좀 좀 과하게 생각하긴 했던 것 같은데 무례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또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로 걸었잖아요. 이게 힘이 좀 빠진 상태로 걸었는데 이제 그런 일까지 있다 보니까 더 뭔가 몸이 무거운 상태로 이제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갈 건 가야 되잖아요. 제가 멜리데에 머물 수는 없으니까 갈 길은 가야 되니 이제 계속 걸어갔는데, 얼마 안 걸었었을 때요. 마을에서 조금 벗어나서 마을의 외곽 쪽에 좀 도착했을 때였어요. 거기는 이제 뭐 밭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골길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 한 분께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먼저 말씀을 거시더라고요. 또 똑같이 스페인어로 이제 저한테 말씀을 거시는 거죠. 그래서 저 영어랑 또 한국어밖에 못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좀 용기를 내보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좀 이제 그래,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좀 자신감 있게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번역기를 틀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어서 제가 이거 말밖에 못하는데
여기에 말씀을 하시면 여기 얘가 알아서 번역을 해준다 하고 이제 보여드리니까 한참을 이제 제 핸드폰을 보시더니 제 핸드폰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 마이크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드렸죠.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저한테 주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솔직히 정확하게 완벽하게 번역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어르신이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좋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제 핸드폰의 인식이 별로 안 좋아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게 그 녹음 번역기 자체의 한계였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긴 문장들을 해석된 그 문장들을 유추해 봤을 때는 그냥 뭐 산책을 하고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뭐 워킹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맞다고 하면서 이제 호탕하게 또 웃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랑 뭐 대화 아닌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제 말에 누군가 이렇게 또 즐겁다는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또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여기까지 뭐 어떻게 왔냐라는 식으로 이제 물으셔가지고 뭐 저 사리아에서 출발해서 뭐 포르토마린, 팔라스테레이 그리고 여기 멜리데 거쳐서 왔고 그 다음에 오늘 아르수아 갔다가 바로 산티아고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막 그렇다 하면서 그치 하면서 이제 계속 대답을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계속 뭔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어르신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이번에 어떤 할머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막 손으로 가리키시더니 우리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뭔가 친구라든지. 근데 아마 높은 확률로 부부셨을 거예요. 부부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고서 이제 두 분께서 또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먼저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아예 스페인어로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엄청 막 깊게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 그 단어 몇 개 정도는 좀 외워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했었던 점심 인사를 건네고 이제 다시 갈 길을 갔죠. 이제 어르신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좋아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또 조금은 나아진 모습으로 다시 길을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멜리데라는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상반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는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고 또 나머지 하나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고 하지만 그 완전 상반된 감정을 느낀 그 일에서의 제 모습은 크게 다른 모습은 없었단 말이에요. 제 행동 자체는 어쨌든 저는 대화를 하려고 양쪽 다 노력을 했었고 이제 그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제가 그 받아들인 모습을 보고서 반응을 한 게 달랐던 거였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뭔가 같은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내 감정도 그 감정에 따른 행동도 다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성당에서 했던 어르신의 말씀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런 뉘앙스가 풍겨졌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말이 실제로 맞다고 할지라도 뭐 그게 제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더 준비를 해왔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하지만 제가 잘못된 사람이라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것 그리고 제 감정을 그렇게 만든 거는 다 그냥 제가 했던 생각일 뿐이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또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공항 직원, 뭐 파이브 가이즈 직원, 그리고 뭐 크레덴셜 받은 성당, 그리고 저녁 먹었던 바에서의 직원들, 그 이탈리아 순례자분, 뭐 각 가게에서 만났던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는 뭔가 불편함 그리고 답답함이 분명히 있었긴 했지만 소통이 있어서 그거를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사실 또 이 부족한 소통으로 되게 사람들이랑 많은 어떤 정보를 공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 그 소통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냥 함께 웃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로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게 소통이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은 있는 거고 내가 그거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뭐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 힘들었던 마음, 좀 속상했던 마음이 바로 괜찮아지는 건 아니죠. 근데 그래도 좀 더 이제 괜찮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뭐랄까요, 다친 이런 마음이 사실 회복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해도 마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근육과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상처를 받으면은 좀 더 커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 후로 조금 더 이제 힘을 내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계속 오르막길은 끊임없이 나왔어요. 멜리대 정도에서 조금 평지가 나오고 멜리대를 벗어나자마자 다시 오르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멜리대에서 또 아루수아까지 또 발끝만 보고 좀 걷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까지 뭔가 풍경을 보기는 했었는데 뭐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뭐 풍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풍경은 앞에서 봤던 것들이랑 다 비슷한 풍경들이었고 사람들도 다 순례자분들이어서 그냥 인사드리는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발끝만 보고 풍경 좀 보다 보니까 어느새 아루수아에 도착을 해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신기했던 게 사실 뭐 포르토마린도 그렇고 팔라스테리에도 그렇고 뭐 어느새 도착했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아르수아까지 왔던 오늘은 조금 힘들게 왔던 날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일 빨리 온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사리아에서 포르투마린까지 갔을 때가 거리가 훨씬 한 10km 정도 더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르수아까지 갔던 거리가 더 가까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아르수아에 도착을 하니까 왜 이렇게 오르막길밖에 없었는지가 좀 느껴졌었어요. 이게 아르수아 자체가 되게 고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 도시더라고요. 아르수아의 그 건물 옆에서 보면은 언덕들이 막 내려다 보일 정도로 이제 보이다 보니까 이러니까 내리막길이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아르수아 도착해서 내일부터는 조금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숙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어플로 숙소를 찾았는데 제일 처음에 찾았던 숙소는 가보니까 알베르게가 아니라 무슨 그냥 일반적인 숙소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못 가고 바로 뒤쪽에 또 알베르게가 사립 알베르게가 하나 있어서 거기로 갔는데 거기가 조금 신기했던 거, 뭐 신기했다기보다는 조금 특별했던 거는 거기 사장님께서 영어를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갔던 알베르게, 뭐 여태까지 만났던 스페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영어를 아예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근데 그분께서는 진짜 유창하게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점이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께서 이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분께서 막 뭐 어떤 방 쓸 거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면서 뭐가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벙베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벳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방을 받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벙크베드 얘기를 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너무 한국식 그 발음에 절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도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는 정말 유창한 영어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알아듣지 못하는 저희가 좀 많이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뭔가 오늘은 좀 식당에서 먹고 싶지 않은 날이었어요. 이게 어떤 식당을 가서 뭘 먹을지 고르는 것도 조금 일이었고, 뭐 돌아다니면서 계속 식당 보면서 메뉴판 찾아보고, 메뉴판 보고 막 가격은 얼마일지 막 이런 생각하는 것도 조금 좀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포르투마린에서 만났던 그 침묵의 세약을 하던 순례자분이 1층 그 공유 주방에서 빵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안에 뭘 넣어 먹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나도 한번 마트를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가가지고 이제 뭐 빵이랑 물 같은 거를 조금 물이랑 음료수 이런 거를 사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먹었는데 되게 일단 저렴하게 끼니를 해결을 했고, 그렇게 먹어도 크게 막 허기지다 막 이런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되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정리하고 또 움직이려고 했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힙색 안에 제가 돈을 저 힙색 안 가장 깊숙한 곳에 따로 들고 다녔어가지고 마트에서 결제는 그걸로 했었는데, 지갑이 가방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왜 지갑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마을을 계속 돌아다녀보고, 갔었던 마트에도 가서 혹시 지갑 보신 거 없냐 이런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있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큰일 났다. 그 안에도 돈이 들어가 있고 카드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이거 내가 해외까지 나와서 지갑을 잃어버리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 일단 숙소로 돌아가자 하고 숙소로 갔는데 숙소에 지갑이 있더라고요. 제가 애초에 지갑을 안 들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다기보다는 진짜 진심으로 안심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그 가방 깊숙한 데다가 또 숨겨놓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이 아르수아 마을 자체는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작은 마을도 아니었는데, 뭐랄까 멜리데랑 포르토마린 그 사이의 규모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 성당이 혹시 열려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또 마을에 있는 성당 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마침 종이 치더라고요. 종이 울려가지고 얼른 가봤는데 성당 안으로 이제 동네 분들이 다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미사를 할 시간이어서 이제 그렇게 종도 울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쫓아 들어갔죠. 들어가서 뭐 앞에 앉긴 좀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 앉아서 스페인 미사 통상문도 이제 검색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찾아놓고 이제 미사를 계속 했었죠. 미사 뭔가 진행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랑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뭐 사실 통상문이니까 크게 다를 게 있겠냐마는 뭐 전반적으로 되게 비슷하다고 좀 느꼈었고, 무엇보다 이 우리나라 성당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신도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신부님들, 사제님들 약간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점점 젊은 사람들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도 그 젊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근데 이 스페인 성당도 마찬가지긴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다 어르신분들밖에 없었어요. 할머님이랑 할아버님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모습도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수녀님들이 악기를 다 하나씩 드시고서 성가를 불렀다는 점, 그리고 특별한 날이 아니었는데도 향로를 사용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향로를 미사 때 쓰는 거는 거의 뭐 성탄절, 부활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특별한 날에 쓰는 걸만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반 미사일 텐데도 불구하고 향로를 사용해가지고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이제 거기 같이 미사를 드렸던 어르신 한 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어디서 왔냐 막 이러시길래 제가 한국에서 왔다. 제가 또 이제 한국을 스페인어로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꼬레아나 막 이랬었는데 저한테 이제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북한에서 오겠습니까? 제가 남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죠. 그래서 뭐 산티아고 가냐 이렇게 해서 또 그렇다고 하니까 거의 다 왔다면서 좀 힘내라면서 부엔 까미노 이렇게 인사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괜히 또 좀 뭐라 이게 어떤 마음이랄까요? 감동까지는 아니고 또 벅찬 마음 막 이런 건 아니고 괜히 또 좀 풍성해진 그런 마음이라고 하나 할까요? 좀 그런 마음으로 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참 오묘한 날이죠. 여러 감정 비슷한 상황에서 완전 상반된 감정을 느꼈던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감정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사실 순례길을 이제 3일째 걸었던 거지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하루하루 걸으면서 제 자신을 집중하기도 했고 친절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를 위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을 했던 오늘은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의미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수아에 도착을 하고 이제 숙소 도착해가지고 이제 자는데 그때 이제 결정을 내렸던 게 원래는 아르수아에서 산티아고 가기 전에 마을 하나 더 들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20km 단위 정도로 끊어가지고 이제 이틀을 나눠서 가려고 했는데 40km를 도전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산티아고로 갈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날은 잠이 들었죠. 오늘 산티아고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업로드 될 때쯤이면은 이미 비가 많이 온 다음일 텐데 또 앞으로도 더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계속 재난 문자 오는 거 보면은 재난 문자가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이 비 관련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경각심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실 때 조심히 다니시고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또 이제 낮은 어떤 지대에 사시는 분들이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나 강 근처에 사시는 분들, 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다들 이런 재해의 피해가 없도록 꼭 그러길 바라고 다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날에 우산 쓰다가 또 버스나 전철 타면은 괜히 또 찝찝하잖아요. 물 닿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 다들 서로 너무 짜증내지 않도록 좋은 마음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미 주무시고 계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다들 또 좋은 꿈 꾸시고 좋은 하루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